대표를 맡고 있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종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의 6대 평가 기준에 따른 보건사업의 평가와 개선 방안 이런 얘기인데, 지난번에 강의를 드렸던 내용은 원조 사업의 평가에서 비용 편익 분석과 영향력 평가, 그리고 다크의 6대 평가 원칙에 따른 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는 비용 편익 분석이랑 임팩 이밸류에이션이라는 영향력 평가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일은 별로 없어요. 뭐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비용 편익 분석을 많이 사용하고, 또 학계에서는 임팩 이밸류에이션을 많이 그 연구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실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는 보건 사업 쪽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사용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개념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다크의 6대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할 때 그것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는 훨씬 평가하기 좋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평가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할까?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요게 이제 나중에는 평가받을 때 요렇게 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는다. 사실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는 평가를 잘 받을 때 사업도 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둘 간에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실력이 있는 거랑 시험을 잘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잘 받는 거하고 실제로 잘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좀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크 6대 평가 기준이 뭐냐면 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OECD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문서예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럼 적절성은 뭐냐? 일단 여기서는 그냥 정의 내지는 개념만 써놨는데, 개인 목표 및 설계가 수혜자, 또 글로벌한 세계, 국가, 파트너 기관의 필요와 정책 및 우선순위와 부합하고 상황이 변화해도 그러한 부합성은 계속된다. 뭐 이것이 이제 적절성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은 해당 사업과 국가, 부문 또는 기관의 다른 사업과의 호환성. 그러니까는 기관 내에서 그 일관된 그런 그 방향을 갖고 있느냐,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다른 기관, 그 수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기관하고도 일관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효과성은 사업의 목표 또는 성과를 달성했거나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 성과를 얼마만큼 내느냐, 이게 이제는 효과성입니다. 효율성은 그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냈느냐. 그러니까는 이거는 가성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투입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냈느냐. 이게 이제는 효율성이에요. 영향력은 이게 효과성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래서 이 효과성은 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만은, 영향력은 그 사업 외적인 것, 그러니까 뭐 그 체계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다른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느냐, 주로 이런 것을 보는 거라서 많이들 그거를 효과성과 영향력을 그냥 합쳐서 생각하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원래 합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놔둔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업의 결과가 아니면 성과가 지속되는가, 뭐 이거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어 갖고서는 그거에 따라서 항목을 줘서 질문들을 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은 기계적인 방식이라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실용적인 면에서는 평가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이 뭐 실용적인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너무 기계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려고 생각해 보면은 원래 갖고 있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까먹고서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평가자들도 뭐 많은 경험이 없더라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냥 이거 기계적으로 평가해서 점수 매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지는 않아요. 이러한 평가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는 평가 매트릭스를 만들어 갖고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평가 매트릭스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원저 기관에서 평가 사업을 입찰을 붙일 때 제안 요청서가 있는데, 평가에 대한 제안 요청서가 있는데 그 안에 이 평가 매트릭스를 넣어두기도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봐달라, 그리고 쭉 이러한 점들을 다 봐달라 라는 측면에서 그 평가 매트릭스를 거기 이제는 포함시켜요. 제안 요청서에. 물론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평가 매트릭스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을 나중에 제안하는 평가자랑 조율을 해서 이런 거는 더 넣읍시다, 이런 거는 뺍시다, 이런 걸 합치시다 얘기를 해서 최종적인 평가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서는 이제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서 항목별로 현장에 가서 요거는 잘했네, 요거는 못했네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체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평가 매트릭스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적절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그 전체적인 개념 하에서 어떤 거를 주로 질문을 하냐 하면은, 사업은 그 나라의 국가 발전 계획과 일치하는가,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되게 이제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 나라의 국가 발전 계획 안에서도 뭐 보건 분야 계획 이런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합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파트너 기관의 전략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 한다 그런다면은 국가 협력 전략이 있잖아요. CPS라고. 거기에 이제 맞느냐. 보통 뭐 보건이 들어가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SDG하고 맞느냐, SDG의 목표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에 부합하면은 뭐 일단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은 그 나라 상황 분석을 잘 하고 또 변화 이론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잘 원인과 결과가 잘 그 맞춰 있느냐. 그래서 성과가 나올 법한 성과, 이러한 개입을 하면은 이러한 성과가 나올 법하냐라는 것을 잘 논리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 이런 사업을 했는데 전혀 그것과 관련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면은 아무리 뭐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 넣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을 맞췄는데 뭐 코로나 백신을 맞췄는데 말라리아가 뭐 낫는가 뭐 이런 거는 아무리 뭐
본인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리고 화살표를 찍찍 그어 놓더라도 원인과 결과를 맞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를 잘 이론에 맞춰서 그거를 설계되었는가 이런 거를 얘는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목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얘는 타당한가 이런 거를 얘는 주로 얘는 보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는 기타로 좀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나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시민 사회 협력 사업의 목적에 맞느냐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의료 기자재 지원은 적절한가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무슨 보건 의료 인력 역량 강화 이러한 프로그램은 적절하였는가 이런 것들 얘는 하나씩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어서 거기서 뭐 선택해서 이제 뽑을 수도 있고, 보통 이런 그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모아놨던 질문지가 쫙 있어요, 엑셀에. 그래서 요번 사업에는 뭐가 맞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다가 이제 쓰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역시 이제 기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인 철학에 이제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중이 질문 10개면은 질문 10개가 똑같이 10분의 1씩 그 중요한가? 안 그렇겠죠. 더 중요한 질문이 있고 별로 이렇게 이 관련이 돼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질문도 있지만은 질문을 10개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은 괜히 평균을 내고 이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어떠한 평가하고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들은 얘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적절성의 항목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 점수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평가를 해보면은 가장 문제가 많은 사업은 적절성의 문제가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로 이제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따지겠죠. 이것이 국가 발전 전략, 그리고 보건 분야 전략에 맞느냐, 수원국에. 그리고 이것이 파트너 기관, 그러니까 원저 기관의 전략에 맞느냐. 세 번째는 SDG 목표에 맞느냐. 이거를 평가하면 다 만점이에요. 그게 만점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얘기하겠죠. 어느 나라나 다 필요하니까 그런 거. 우리가 보통 하는 사업들은 어디나 다 필요하니까. 물론 그게 최고의 우선순위냐 아니냐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선순위 있다 체크. 그다음에 그 대부분 그 국가 그 협력 전략 CPS에 맞느냐? 보건 분야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그것도 오케이 만점. 그 다음에는 SDG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SDG에 걸리지 않는 그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뭐를 하더라도 SDG에 다 걸려요. 근데 다 만점이에요. 다 만점. PDM PDM은 맨 처음에 이게 얘기할 때 효과가 많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이거는 무슨 보건소 사업을 했는데 영아 사망률도 줄어들 것 같고 모성 사망률도 줄어들 것 같고 막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거 효과가 많을 것 같네. 오케이 만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은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사업들은 다 적절성에 문제가 있어요. 보통 적절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효과성, 그 효율성은 볼 필요도 없어요. 적절하지 않은데 그래서 원저 기관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의 원저 기관에 따라서는 맨 처음에 사전 평가할 때 적절성을 넘지 못하면 아예 평가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적절성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평가에는 이제 가장 문제가 많다. 사전 평가에서는 대부분 이제 만점을 받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PDM이 이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그냥 화살표만 잔뜩 그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사업의 이제 목적과 그 인과관계를 이제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업 중에 이 보건소 사업에서 보건소에다가 무슨 그 산부인과를 넣었다. 그래서 산부인과 출산이 가능한 어떠한 보건소를 지었다. 그러면은 영아 사망률이 줄어들겠느냐, 모성 사망률이 줄어들겠느냐. 이거 줄어드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성 사망은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해서 모성 사망이 줄어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게 보건 사업에서는 결국에 가서는 모전 사망이 줄어든다고 그 목표를 짜놔요. 왜? 그게 MDG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때가 되게 많고, 특히 우리가 아웃풋에서 아웃컴, 산출에서 성과로 이어지는 거에서 굉장한 점프가 일어나요. 대부분. 그래서 그 점프가 설명도 없어요. 그냥 화살표만 그어놓으면은 Theory of Change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다예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그 PDM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사업이 이제는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아하거나 의문을 갖거나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이 좋은 사업인가에 대해서. 좋은 사업은 그 나라에서 어차피 수행하려고 했던 사업, 아니면은 돈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으로 미뤘던 사업, 아니면은 그래도 2, 3년 안에는 수행하려고 했던 사업, 그렇지 않아도 자기 돈으로, 이런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한다면은 그 나라에서 자기 돈으로 할 정도로 다급한 그런 사업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정을 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도 일을 웬만큼 잘 한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중요한지를 그 공무원들이 안다라는 가정이죠. 근데 그걸 가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사업이 어떤 사업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그걸 이제 가정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네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 돈으로 수행하려고 했던 사업. 우리가 곧 몇 년 내로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 이런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여기서 남는 재원, 어차피 자기네가 투입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원을 갖고선 다른 우선 사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다음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좋다면은 이 사람네들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한 20개 보건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3년 내로.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개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잘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인 사업 같은 거를 하면은 장애인 사업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먼 훗날의 얘기였다. 뭐 20년 후에나 신경 쓸 일이었다 그러면은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는 신경이 쓰였던 그런 사업이고 곧 우리가 하려고 그러던 사업이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 꽝치성에서 먼저 하고서는 광남성도 하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게 넓혀가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른 이걸 배워서 하려던 사업이다. 그런 사업들은 이제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업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기왕에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멋있게 한국에서 했던 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다 잘못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왕에 병원을 지어주는 거, 멋있는 시설에 500평상짜리 그 병원을 지어준다. 그리고 온갖 시설을 넣어준다. 기왕해 주는 거. 이런 사업들 대부분 실패하는 사업들입니다.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들이 많아요.
이렇게 멋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가보신 그러한 병원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환자가 별로 없잖아요. 300병상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인구도 별로 없는 데다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별로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예전에 저기 그 아프리카에다가도 1억 불을 들여갖고선 500병상 짓겠다는 제안이 있었어요. 결국 그냥 무산됐기 때문에 뭐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제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사업을 저는 이제는 그 평가를 하러 갈 때 그걸 많이 봐요. 이거 어차피 너희들이 하려고 그랬던 사업인가? 곧 하려고 그랬던 사업인가? 아니면 전혀 생각지 않던 사업인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지나온 그러한 경험을 봤을 때 암 진단이라든가 NCD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한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는 그 수원국에다가 해주고 싶어해요. 근데 시기상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도 이제는 암 진단 사업을 하겠다는 어떠한 제안이 있었는데, 그건 저는 반대였어요. 아니, 그 나라에서 아직 암 진단을 해갖고서는 그것을 처치하고 그것을 도와줄 방법,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진단만 해서 뭘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거기 그 나라 보건 시스템은 아직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얘기하자면은 현재 그 나라의 보건 의료 체계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으면은 그쪽에서 생각지 않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보건 의료 체계에 그렇지 않아도 법적으로라든가 규정에 맞게끔 도입된 이러한 얘기다.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이제 할 만한 거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업들이 그 나라의 보건 체계를 무시하고서는 그냥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꽤 있어요. 그런 사업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쪽 개발 협력을 잘 모르는 분들은 기왕에 주는 거 되게 이제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한테도 먼저 이런 또 암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낫게 하고 이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순서를 좀 바꿨어요. 일관성을 뒤로 빼고 먼저 이제는 효과성을 얘기하는데, 효과성과 영향력을 이제는 같이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주로 질문은 뭐냐면은 PDM에서 제시한 산출물,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 그것은 이제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출물과 성과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얼마만큼 이게 달성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만은 뭐 그 외에도 질문들은 많아요. 사업은 성별에 따른 참여자들의 준비도 및 대응 역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느냐. 사업은 사회적 가치 구현 활동이나 사업 내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였느냐. 이거 사실 다 부수적인 얘기들이에요. 질문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는 변화 이론 내에 이제 작동 요인, 비작동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앞에 적절성에서 얘기하는 게 더 맞는데,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는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기타로 의료 기자재 지원 물품은 잘 활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역량 강화 활동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보건 인력의 역량은 교육을 통해 강화되었느냐, 지역사회 주민 동원 활동은 제대로 시행되었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게 가장 되게 중요한, 일단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PDM에서 다시 돌아가자면은 목표한 성과가 실제 성과로서의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건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임상병리센터 그런 것을 1, 2, 3차로 나눠져 있는데, 3차가 너무 이제는 그 로드가 많아서, 일이 많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2차 임상병리센터를 이제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최초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계획을 짜다 보면은 주로 이제 성과를 뭐로 잡느냐 하면은 2차 임상병리센터에서 한 검사 수 얼마만큼 이게 많이 하고 있느냐를 그 주요 성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약간 오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이 2차 임상병리센터를 짓는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은 뭐였냐? 3차 임상병리센터의 로드를 줄여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들다 보면은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2차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거기서 성과를 올리면 된다는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과 지표가 잘 안 맞는 거죠. 성과 지표는 사실은 3차 임상병리센터의 로드를 줄어드는 것이 이제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게 보건 사업을 할 때는 보건이라는 거는 어느 한 기관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건 의료 체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준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건 사업은 딴 사업이랑 좀 다르게 그 주변 환경 그리고 주변 상황을 되게 잘 이해를 하고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항상 그걸 강조하는데 그거를 별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를 지었다 그러면은 보건소가 왜 지었는지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보건소는 어떤 거냐 하면은 또 개도국에서 보면은 3차 병원 내지는 2차 병원의 로드를 줄여주기 위해서 보건소를 짓는다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오는 환자들은 2차, 3차 병원으로 가지 말라고 이쪽으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차, 3차 병원의 로드를 줄어드는 것이 역시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지어서 그 성과로서 이만큼 환자가 늘었다라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거기서 끝나는데 사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보건의료 사업의 평가를 할 때는 항상 그 주변의 의료시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항상 봐요. 그리고 남들한테도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보건소들은 전혀 의료 서비스가 없던 그 오지에다가 그 보건소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아프리카에 정말 오지 몇 군데 빼놓고는 이 보건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요. 차를 타고 좀 가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멀다는 얘기죠. 아니면 어디가 너무 미어 터져요.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를 지었을 때는. 그리고 병원을 지었을 때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서 어떻게 그 환자들이 더 많아졌냐 줄어들었느냐 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같이 봐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환자 수가 늘었다. 이거는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옆에서 왔을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우리 집 옆에 좋은 병원이 생겼다고 해서 만세를 부릅니까? 그냥 접근성, 가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다.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외에는 그렇게까지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차 타고서는 아산병원 가도 되고 삼성병원 가도 되고 무슨 서울대병원 가도 되고 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 옆에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좋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PDM과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고 성과도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과가 나오느냐 안 나왔느냐를 이제 측정할 때 여기서 이제는 그 지난번에 얘기한 임팩 이밸류에이션과 상관이 있어요. 임팩 이밸류에이션의 생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유용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할 때 대부분의 케이스들을 성과 측정을 할 때 전후 비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초선 조사를 해갖고서는 통계를 쫙 뽑은 다음에 그것을 종료선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해갖고서는 이만큼 개선됐다 이런 거로 우리가 이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나마 이런 경우는 사실 다행이에요. 대부분은 이것도 못해요. 왜 못하냐? 기초선 조사를 잘 안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선 조사를 했다고 해서 얘는 숫자를 몇 개 주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 설문조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은 뭐고 그 설문조사 샘플은 어떻게 모았고 이런 것들을 다 써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초선 조사 얘기하면은 무슨 그 유병률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고서는 종료선에서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료선 조사에서 그나마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후평가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기초선 조사에서 제시된 그러한 숫자와 새로 조사된 숫자와를 비교를 하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떡하냐? 그냥 설문으로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습니까? 이거예요, 대부분. 당연히 좋아졌다 그러죠. 그냥 그 설문에 의지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평가를 좋아해야지 후속 사업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후속 사업이 없으니까 무조건 잘 됐다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문에 의지해서 이 성과 평가를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좋은 방법이 기초선 조사와 종료선 조사를 해갖고서는 이게 비교를 하는 건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잘 된다면 그게 되겠느냐? 잘 조사를 했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것조차도. 그거 왜 잘못됐느냐? 아무런 보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보건 지표는 좋아져요. 그냥 교육만 받으면은 보건 지표는 좋아집니다. 가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보건 지표 좋아져요. 유병률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손 씻으라 그러니까 손 씻으라 그러고 가서 무슨 또 뭐 건강에 좋은 건강 교육을 시키니까 그냥 교육만 받아도 그 보건 지표는 좋아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지표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처음과 나중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개선된 게 있죠. 사업으로부터 파생된 어떠한 개선이냐 하면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사업 없이도 개선됐을 거란 얘기예요. 사업 없이도. 그렇기 때문에 기초선, 종료선 조사해 갖고서는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차선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초선 조사할 때 옆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그러한 마을이나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서는 종료할 때도 같이 조사를 해서 사업에 들어가 있는 집단은 얼마만큼 좋아졌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얼마만큼 좋아졌나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이 사업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그래도 그 영향력 평가하고 조금은 비슷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처음부터 설계를 해갖고서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라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 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임팩 이밸루에이션 하고는 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후적으로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업지에 가서 전후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사업지가 아닌 데서 전후 이러한 조사를 해서 그래도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근거라도 찾는 게 그나마 좀 낫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도 이제 평가를 여러 번 해봤지만은 기초선 조사가 제대로 돼 있는 사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있더라도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초선 조사가 되게 이제 부실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